안녕하세요. 꿈나치마입니다. 오늘 채무자분이 내가 이금융권 대출이 좀 여러 건 있는데 얘네를 통합을 하면서 추가 자금이 좀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격 조건을 여쭤보니까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약 4년 정도 근무에 연봉은 4,7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은행에 1,89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2,020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에 1,160만 원, 그리고 카드론으로 670만 원. 저축은행 이금융권 2건, 거기에다가 카드론까지. 당연히 통합을 하는 게 맞겠죠. 이분의 신용점수를 여쭤보니까 나이스 755점, K12 643점. 이렇게 이금융권 대출이 3건이나 했으니까 신용점수가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정도 신용점수라면 충분히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점수죠. 이분한테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필요자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금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통합이 가능하다라면 이 금액까지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일단 저희가 가조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조회를 해보니까 다행히 채무를 통합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대출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 금액은 4,58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금리는 16.5%. 이분이 현재 이용 중인 이금융권 얘네들 대출만 따진다면 얼마죠? 3,850만 원이니까 이걸 통합을 하면서 추가로 500만 원 본인이 원하는 금액 이상만큼 충분히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잠깐 보류를 외쳤습니다. 상담사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금융권 이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평균 약 13% 정도 됩니다. 원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별 이자가 13% 정도 되는데 이걸 통합하게 되면 이자가 16.5%로 무려 3% 이상 이자가 더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분은 한두 푼도 아니고 3,850만 원이나 되는 이 자금을 이자를 3%를 더 올려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보류를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게 채무통합도 원했고 추가 자금도 원했지만 채무통합 이자가 이렇게 높다라면 현재 이용 중인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면 그럼 내가 필요한 자금 500만 원만 이용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또 여쭤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저축은행 해가지고 500이 더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제 이 경우 채무통합을 하지 않고 추가 자금만 원했을 때 또는 채무통합을 하면서 추가 자금을 구했을 때 여기에 따른 제가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내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이자가 더 높아지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자금 500만 원만 이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의 장점은 당연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쓸 필요가 없고 또한 통합을 했을 때의 상환 기간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그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대출을 갚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가 됩니까? 대출 건수가 지금도 4건인데 500만 원까지 생기면 이제 5건이 되게 돼요. 5건이 되게 되면 그만큼 월 납입금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이분의 연봉이 4,700. 제가 봤을 때 세금 떼고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따지면 한 350만 원? 그 정도 될까요? 그러면 과연 350만 원 가지고 본인 생활하고 빚 갚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허리띠 좀 졸라매고 생활도 할 수 있고 빚도 갚아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해서 자금이 필요하게 돼. 뭐 그때 가서 또 500이 필요하든 소액이 필요하든 그러면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또 대출을 받게 돼. 또 여기서 또 대출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문제점이 뭐죠? 일단 저축은행이 500만 원 추가로 발생했으니까 신용점수는 지금보다 이제 더 하락할 거 아닙니까? 대출 건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더 하락한 신용 점수로 과연 대출이 나올 수 있느냐도 문제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지금보다 이제 더 높아지게 되죠.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이자를 이용하게 돼요. 다행히 이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보다 낮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갈수록 이자는 더 높아지게 되고, 이제 이로 인해서 납입 금액은 더 많아지게 되죠. 저한테 대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과다 대출이신 분들, 건수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출이 발생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수가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건수가 많아지니까 납입 금액이 많아져. 납입 금액이 많아지니까 생활비가 부족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또 대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입 금액은 더 많아져. 이제 빚 갚기도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게 돼. 이런 상황이 점점 발생해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회생이나 회복, 이거밖에 알아볼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채무통합 하면서 추가 자금을 구했을 때의 단점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분이 이용하고 있는 평균 이자보다 이자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자 지출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제가 대출을 하루라도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자 지출을 항상 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이자가 더 많아져 버려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들은 상환기간이 채무통합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환기간보다 훨씬 더 짧을 거예요. 근데 채무통합을 하게 되면 상환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그만큼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게 돼요. 거기에 플러스 늘어난 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총 납입하는 이자는 더 많아지게 되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단점이죠. 자,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채무통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겠죠? 기존에 있는 채무를 통합을 해버리니까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생활하는데 부담이 적어서 이렇게 추가로 대출 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만에 하나 내가 추가로 받을 상황이 벌어졌다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채무 통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신용 점수보다는 훨씬 더 점수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추가 자금을 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높아진 신용 점수 때문에 이자는 더 낮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내가 채무 통합을 하고 나서 채무 통합 플러스 추가 자금을 구하고 나서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후에는 신용 점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금융권 채무가 하나, 둘, 세 건이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용 점수가 좋아지게 되고 난 후에 지금의 이 이자 16.5%는 지금의 낮은 신용 점수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됐지만 신용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가고 나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이자가 또 적용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후에 이 가지고 있는 대출 한 건을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자 지출을 또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문의 주신 이분께는 제가 채무 통합을 하지 않고 추가 자금만 구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채무 통합을 하면서 추가 자금을 구했을 때의 장단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면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상담은 끝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과연 채무 통합을 해야 할 때 현재 이용 중인 이자보다 채무 통합을 했을 때 이자가 좀 더 높다 라면은 과연 채무 통합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내가 추가 자금이 있다면 추가 자금만 구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